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에는 토지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신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장세명입니다. 요즘 부동산 좋은 매물 찾기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제 사진 오른쪽에 이렇게 화성신화부동산.k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똑같이 화성신화부동산.kr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홈페이지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목 그대로 송산그린시티 주변에 땅 사면 가격이 오를까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천한 저의 실력으로 만든 썸네일 어떤가요? 항상 노력하고 있는 신화부동산입니다. 아까 그 질문, 송산그린시티 주변에 땅 사면 가격이 오를까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예, 당연히 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송산그린시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클릭하셔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1원에 개발될 신도시의 이름입니다. 신도시의 면적을 말씀드리면 여의도가 약 1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약 17배 되는 크기 1700만 평입니다. 과천시가 약 1000만 평이니까 과천시 전체보다 더 큰 신도시네요.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다 합치면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제 규모가 실감 나시나요? 송산그린시티의 개발회사에 대해 말씀드려보면요. 화성시의 송산면 1원에서 개발되는 송산그린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니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표적으로 수돗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1966년에 한국수자원 개발공사로 창립이 되어 지금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물관리가 맞지만 수자원에 종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댐도 만들고 강 주변에 산업단지도 만들고 신도시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LH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H와의 차이점은 LH는 땅에서, 수자원공사는 물 주변에서 종합적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서 일반 현황의 임무를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연락처에서 쭉 내려가 보면요. 그린 인프라 부분 그 아래쪽을 쭉 내려가다 보면 MTB 사업단부터 송산 사업단 그리고 부산에코 델타시티 사업단까지 이렇게 사업단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송산그린시티도 아셨고 개발하는 개발회사도 아셨고 그럼 이 송산그린시티 주변에 땅 사면 땅값이 오를까요? 현재 지도를 보시면 시화호에 시화방조제를 건설하면서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땡 잡았죠. 공짜로 땅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한 남측 산업단지의 토지 분양가를 보면 가격이 정말 사악합니다. 아무리 흙을 매립한다고 해도 공장 부지가 평당 313만 원은 선 넘었죠. 여튼 이런 허허벌판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곳에 대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2024년 하반기 현재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공급의 부족을 꼽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전국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죠. 경기도 화성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서 올해만 이 상태로 잘 유지하면 내년 1월에는 화성 특례시로 바뀝니다. 제가 화성시 여러 지역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화성시 봉담을 예로 들자면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렸을 때 2023년 4월 기준으로 봉담읍 인구가 8만 8천 명 정도 되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봉담읍 인구는 9만 9천 명입니다. 이제 곧 10만 명을 넘기려고 하네요. 게다가 빌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빌라나 원투룸의 전세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인구가 밀집하고 수요도 몰리는데 건설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송산그린시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대안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자주 송산그린시티 서측의 개발 시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보면 현재 Y도로 공사 현장 상태와 서측 토목 공사 현장의 속도를 본다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에는 토지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분양을 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 소비자에게 분양한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 등 건설사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개인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송산그린시티 서측에 첫 아파트를 입주할 시기는 지금부터 약 5년에서 6년 정도 뒤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한참 먼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은 엄청 빨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신도시를 경험하고 신도시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신도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멀리서 보일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데요. 정말 진정한 투자는 그 전에 미리 투자했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수요가 넘칠 때 빠지는 거 아시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땅은 더러울수록 값어치가 올라가고 깨끗할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다고요. 사람들이 한밤중에 정신 못 차리고 토하고 노상방뇨하는 땅은 말 그대로 중심상업지이고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 나오는 산 좋고 물 좋은 땅들은 영원히 자연 그대로입니다. 현재는 바다가 육지가 된 곳 송산그린시티 부지에 흙만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중심상업지가 들어서고 아무도 안 살던 곳에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차가 막히겠죠. 여기 송산그린시티의 최대 수요 도시는 경기도의 안산시와 시흥시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안산 시민들이 대규모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 광명지구 등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안산시는 1기 신도시로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신혼부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새 학교에 젊은 선생님이 있는 새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보이며, 물론 차는 막히겠지만 시와호만 건너면 기존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다른 신도시와 같은 상황이며 항상 신도시의 수요자들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주변의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종시의 수요자도 80% 이상이 대전, 청주, 공주 시민이고요. 평택 고덕신도시의 수요자도 80% 이상이 서정동이나 비전동 시민입니다. 또한 신도시는 개발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과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를 막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하여 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 정비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신도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겠으며 이러한 현상 또한 모든 신도시가 같습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인구 계획은 15만 명, 6만 세대인데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업종의 수요가 생길 것이며 이러한 업종은 땅값이 비싼 신도시 안, 지구단위 계획을 떠나서 신도시 바깥으로 퍼져 나가겠습니다. 넓게 퍼지는 곳이 바로 송산면과 마도면, 서신면이 되겠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고 텅 빈 간척지에서 과천시보다 더 큰 신도시가 여기에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송산그린시티 주변의 땅값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험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항상 늦습니다. 예를 들어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 주변 땅, 평택 고덕 신도시 주변 땅, 세종시 주변에 있는 땅을 지금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다들 이야기하시죠. 그때 허허벌판일 때 땅 샀으면 지금은 대박 났을 텐데 라고요. 송산그린시티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허상으로 말로만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미 지도에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서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모든 신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앞으로의 주변의 변화를 알고 싶으시면 다른 신도시 주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도시 주변에는 항상 졸부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당연히 개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부자들이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졸부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원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도시가 개발되기 3년 전, 5년 전, 길면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나중에 대부분 졸부가 되십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그만한 부를 이루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상황이고요. 현재 토지시장 가격과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부동산, 특히 토지시장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인 상태이고 작년부터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심리에 많은 토지주분들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내린다고 하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과거 2020년, 2021년에 대비해서 금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앞으로 천천히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토지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가 저점으로 매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화성신화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매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